안녕하세요. 하지용입니다. 2025학년도 6평 총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써놨지만 일단 좌절금지. 자, 여러분 어려웠어요. 누구나 어려운 시험이었고 참 버거운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내 점수 있잖아. 드러난 점수 채점한 거 욕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걸 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시험이 어땠고 일단,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극복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자, 이제 다시 여러분들, 자, 비판적이지만 긍정적 자세로, 진취적 자세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 저는 원래 6평이 끝나고 9평이 끝나고 해설이나 할 때, 자,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잘했어, 괜찮아,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6평, 9평에 대해서는 인정해라. 네 점수다. 자, 이거 고쳐야 된다.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방식이,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 내 점수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자, 괜찮은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이 시험지를 가지고, 자, 무엇을 고쳐야 되고, 자,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총평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부분이 약했고 이걸 고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시험은, 점수가 내가 진짜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 9평이나 수능에서 이러한 패턴으로 똑같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런 자세 아니야. 그때는 지금 이제 우리도 9평과 수능 가면서 만약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에 맞게 대비를 해서 잘 방어를 해서, 아이고 잘 방어했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총평 지금 이거 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어떤 그래도 뭔가 어떤 시험이었지, 내 점수 왜 안 나왔지, 이걸 어떻게 고치지,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총평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왜 어려웠냐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요, 정답률을 좀 쭉 써놨는데 일단 쉬어갈 구간이 없어요. 원래 어려웠던 빈순삽, 그리고 어렵죠. 어렵게 나왔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살짝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준킬러라는 구간들에서도 쉬어갈 구간이 좀 없었다. 자, 근데요, 보통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빈순삽이 그냥 아예 싹 다 어렵지는 않거든, 보통으로. 이번에는 빈순삽이 싹 다 어려우면서, 아주 그냥 킬러가 킬러 구간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준킬러 구간인데, 예를 들어서 주제제목 요지. 3페이지 많이 말렸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그런 구간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참 힘들었다. 그러니까 쉬어갈 구간이 없는 거예요. 예,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그냥 너가 시간 제한 없이 한 문제 한 문제 놓고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솔직히. 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들은 조금 보면, 자, 쉬어갈 구간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못 풀거나 사고력이 안 나와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뜯어놓고 나면 이거는 정말 풀 수 있는 문제, 물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절평이 되고 나서 문맥류 문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순서 문장삽입 이런 것들 어려워진 패턴을 그대로 싹 다 몰빵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빈칸도 빈칸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문의 느낌에 집중하면 매력적 오답에 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원이 보여줬던 고난도 패턴들을 다 때려박고 빈순삽에다가, 자, 그 다음에 준킬러 구간에서 숨 쉴 구간을 안 주니까 내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시험장에서 이게 정말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 빼고는요, 전략이 잘 잡혀있고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 빼고는 이게 이번에는 시험장에서 이제 잘 버티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6평이잖아요. 자, 6평을 통해서 맞아봤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9평 때 이렇게 나와서 처음 맞았으면 어떡해. 6평은 만약에 평이하게 나왔고 9평 때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 가서 너무 이거 멘탈 다 나가버리고요. 힘듭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자, 정신승리라는 게 아니야. 자, 그래, 그럼 어떻게 고칠까? 여기에 집중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른 거 아니고. 아시겠지?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여기 지금 정답률 보시면 이 두 개가 2점짜리였거든요. 2점짜리. 자, 36번. 여러분들 답이 ACB이기 때문에 12% 아니야. 자, ACB인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절평에도 있단 말이야. 그때도 정답 20% 나왔어. 근데 그 문제는 조금 ACB라는 영향이 좀 크긴 했어. 근데 얘는요. 자, ACB이기 때문에 12%만은 아니고 고난도 맞습니다. 예, 2점짜리이긴 한데.
31번. 매력적 오답이 너무 뚜렷합니다. 지문의 느낌으로만 딱 가게 되면 매력적 오답인 1번, 2번에 갈 수밖에, 특히 2번 갈 수밖에 없고요. 정확한 빈칸이 원하는 말, 빈칸 자리에 있는 주어 이거 다 놓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빈칸 결정 소거 이랬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36번, 31번 이 두 개가 이번에 오답률, 정답률 1, 2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점짜리인데 10%대다. 10% 솔직히 수능 영어에서 보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저는 작년도 있었고 했지만 이게 아주 드물다고요. 근데 두 개가 이렇게? 자,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은 좀 수월한가요? 아니요. 잘 봐봐요. 20%가 또 4개야. 와, 이거는 돌아버리죠. 그죠? 얘는 이제 원래 어려웠던 구간들이네요. 빈칸 3점짜리. 자, 어법. 이번에 어법. 이게 여러분들 어법 공부 좀 하시면 금방 잡아요. 괜찮아요. 자, 39번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순서. 예, 딱 보시면 빈순삽 구간. 자, 빈순삽, 뭐 어법. 자, 원래 어려웠던 그런 구간들인데, 자, 원래 어려웠던 것들이 이렇게 정답률이 낮은 거는 일단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얘기하시면 돼. 자, 봐봐. 여러분,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풀 수 있다고. 물론 고난도야. 이거는 부인하지 않을게. 근데 풀 수 있는데, 자, 이제 요 아래 구간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좀 더 안 써놨지만, 50%대도 4개야. 그러니까 이 아래 구간들에서 숨쉬게 만들어주지 않으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려야 되고 쉽게 탁탁탁 나와야 될 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못 풀게 되는 거지.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뭐랄까, 쉬어갈 구간이 없었다라는 게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은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도 쉬어갈 구간 없이 나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또 초점 맞추시면서 따라오셔야 돼. 자, 지금 정답률 50%가 깨지는 게 11문제나 되네요. 자, 그런데 제가 써놨었는데, 정답률 또 50%대, 51%부터 59% 사이가 또 4문제네요. 4문제. 예. 38번, 30번, 24번, 22번. 이렇게 돼서, 참, 버거웠다. 여러분, 강사인 저도 어려웠어요. 진짜로. 예, 정말 제가, 오랜만에 긴장 타면서 시간을 꽉 채우면서 마지막 점검까지 하고, 제가 저 연구소에 조교들 같이 풀거든. 그냥 혼자 안 풀어. 예, 조교들 같이 풀고, 물론 제 제자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조교들 앞에서 푸니까, 왜냐하면 저도 긴장감을 타고 풀어야 여러분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푸는데, 평소에는 이제 미리 풀고 나서 다 풀고 나서 조교들 어떻게 푸나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진짜 땅 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고, 틀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고민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왜냐면 같이 풀고 있으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만큼 여러분, 저도 버겁고 어려웠다. 근데 저는 강사니까 어쨌든 평가원 기출에 대한 분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이렇구나. 근데 이게 쉬워서 그냥 이런 구간들이, 한 번 더 고민. 오케이? 이러면서 가야 돼요. 이러면서. 근데 이게 강사니까 되지. 시험장에서 학생이 되냐고. 자, 여러분, 강사한테 수업 듣는 이유가 뭐죠? 강사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내가 혼자 하면 10시간 걸릴 거 강사한테 배우면 1시간이니까. 그치? 그래서, 자, 그럼 강사가 된다는 얘기는 너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워서 이겨내세요.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문제 유형에서의 고난도 패턴에서는 새로운 게 없어요. 원래 나왔던 패턴 그대로. 자, 제가 기출 강좌 문제가 풀리기 중 1, 그리고 선택지 맛집 요 강좌가 있거든. 거기서 고난도 패턴들을 언급했던 것들. 자,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되게 중요하거든. 특히 문맥류 문제, 순서 삽입. 자, 여기에서 내가 언급했던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자,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준킬러에서 일단 버거워서, 자, 쫄아버렸고, 자, 그 문제를 갔더니 다 고난도 패턴이야. 지금 제가 중간 욕을 할 뻔했는데, 하여튼, 자, 이게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험지, 요 시험지의 내용에, 시험지 전체 나오는 패턴을 보면, 이거는 뭐 새롭다고 볼 수 있죠, 그래. 그러니까 새로운, 그 패턴만 보면 저 새롭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전략이 나와야겠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문제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기존에 나왔던 패턴들, 절평이 되면서 나왔던 패턴들, 특히 문장, 순서 삽입. 자, 빈칸은 뭐 원래 그랬고, 자, 빈칸은 작년에 어땠어요? 딱 지문 평이하고 선택지 확 꼬아버렸죠? 나왔잖아요. 자, 그런 패턴들을 몰빵을 쳤다. 그러니까 어려웠다. 오케이? 자, 너가
전략만 잘 잡고 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막 그냥 기분 좋게 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이게 아니야. 자, 어렵다는 건 인정을 하자고. 그지?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그럼 여러분 뭐 이게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래 뭐 누가 1등은 몇 %고 여러분 내 점수가 중요하잖아 지금. 내가 지금 이 점수 받은 게 몇 점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걸 생각해야 돼. 자, 그럼 하나씩 보면 빈칸 제가 여러분 이거 잘 봐요. 빈칸류랑 문맥류를 갖다 항상 나누거든. 자, 이걸 갖다가 솔팅을 여러분들 단순하게 킬러 준 킬러로 솔팅하면 이게 안 잡혀요, 감이. 자, 솔팅하는 방식은요. 빈칸류 문제, 문맥류 문제. 왜냐면 접근 방식이 달라. 자, 여러분 제가 맨날 빈칸류 문제 할 때 자, 빈칸으로 모든 걸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빈칸, 밑주름이 자, 4개고 하나잖아. 같은 유형이라고 했어. 밑주름이가 여러분들 같이 3페이지 구간에 이렇게가 3페이지 구간이거든. 이번에 3페이지 구간 참 어려웠죠. 예. 3페이지 구간인데 여기 같이 있다고 무조건 밑주름이가 주제찾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밑줄이 일부만 밑줄인 경우에는 빈칸으로 처리하고 그 자리 빈칸이다. 밑줄 거짓말 이해하지 못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번처럼 전체 밑줄인 경우에는 자, 절평되면서 새로 나온 유형이니까 물론 그 옛날에 있었지만 절평되고 새로 나온 유형인데, 자, 전체 밑줄이 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밑줄인 경우에는 주제찾기다. 제가 가르쳐줬던 방식. 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전체 밑줄 주제찾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주제찾기였지, 결론적 그랬다는 거지 원래 밑주름이가 항상 주제찾기 아니야. 밑주름이는 빈칸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두 가지 나눠야 돼요. 밑주름이 일부만 밑줄인 경우에는 빈칸 처리해서 빈칸을 푼다. 오케이? 자, 밑줄 거짓말 이해 못해도 답은 나온다. 전체 밑줄이면 주제찾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약문. 요약문도 이번에 좀 까다로웠네. 특히 선택지가 보통으로는 단어가 한 두세 개 내에서 노는데 이번에는 A, B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크리티컬이란 단어도 여러분들 비판적인 요게 너무 꽂혀 있거든. 중대한, 중요한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도 못 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A는 쉬웠는데 B가 좀 어려워서 좀 틀리게 되는. 정답률 보니까 여기 42% 8위 했네요. 8위. 근데 이런 게 처음일까요? nope. 예. 정답률 절평만 얘기했을 때 정답률 30%도 있어요. 근데 계약은 좀 패턴이 달라. 원래 이제 요약문이 어려울 때 지문이 좀 어렵거든. 선택지보다. 이번에는 조금 선택지 싸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문 싸움도 조금은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 빈칸유 문제인데 빈칸유 문제가 쉬어갈 구간이 없어요. 되게 여러분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봐봐. 빈칸에서 여러분 31, 34. 자, 요 두 문제가 자, 요 31번은 좀 얘기하자면 작년에 나왔던 구평과 수능 패턴 있잖아. 그지? 거기서 나왔던 지문은 평이한데 선택지 꼬여있는 딱 그런 패턴이고요. 제가 해설 강의 바로 해드리니까 해설 강의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듣고 그냥 그렇구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해설 강의 때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34번은 문맥 흐름 빈칸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빈칸하면 뜩뜩 주제 빡빡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주제 찾았다고 빈칸은 아니라고 했어요. 빈칸이 항상 원하는 말에 집중. 이 둘 다 되게 비슷해요. 빈칸 원하는 말 집중을 하는 결론적인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자, 아주 킬러 31, 34. 그다음 33번은 지문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선택지는 이지했어요. 예, 이번에 전체 딱 놓고 보면 지문이 가장 어려웠던 건 얘. 자, 32번은 오케이. 평이했다. 자, 그 빈칸이 여러분들 32번도 평이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틀릴 사람은 틀리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자, 완전 어려운 문제. 자, 지문이 어려워서 시간 잡아먹고 고민하게 되는 문제. 가뜩이나 다른 것도 어려웠는데 얘에서 멘탈 또 털렸을 수도 있다. 예. 아유 이러면서 이제 또 욕 나오는 그런 구간. 하지만 뚫어낼 수 있다. 뚫어내면 선택지는 평이하게 답이 나오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주름이 얘기했고, 근데 요게가 여러분들 주제 제목 요지. 이번에 여러분 요지 틀린 사람들 좀 있을 건데요. 선택지 5번 때문에. 요지 지문이 어려웠던 건 아니야, 얘들아. 예, 선택지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주제 제목 요지에서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자, 이게 주제 제목 요지를 우리가 좀 빨리 풀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야.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3페이지 구간 고난도 킬러 가능해요. 항상 제가 얘기하거든요.
3페이지 구간. 21, 22, 23, 24. 자, 근데 시험장에서 거기부터 말리면 전반적 시험이 말려요. 2번이 딱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말렸냐? 21번도 어려워. 예,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게 21번이 솔직히 정답률이 저 정도 나와야 될 21번이 34% 나오고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학생들이 밑주름이에 대한 아직도 좀 대응이 안 돼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주름이 잘 대응하시고요. 자, 밑줄 거짓말은 빈칸과 똑같다. 전체 밑줄인 경우엔 주제 찾기. 일부 밑줄인 경우엔 빈칸 그냥 빈칸 뚫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거든. 자, 주제 제목 요지가 왜 어려웠냐부터 얘기를 할게요. 물론 요지는 선택지 싸움에서 5번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 전반적 지문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해석이 돼. 단어도 그래 알 것 같아. 본 단어야. 저는 이거를 해석은 되는 것 같고 단어도 아는데 라고 너가 느끼지만 이해해서 겁나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애매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이지? 단어 모르진 않아. 해석이 돼. 아 애매한데?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제가 작년에 구평 수능이 끝나고 나서 올해 자 새롭게 강좌들 열면서 선택지 맛집, 그다음 B2S 강좌,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지 원 거기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자 지금 평가원이 분명히 이제 작년에 이제 6평 끝나고 바뀌면서 그 패턴이 뭐 킬러 배제 이러면서 자 빈칸유 문제 지문은 확실히 평이해졌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시켰던 게 뭐냐면 평이해졌기 때문에 더 애매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자 대략적 이해를 시킬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력적 어덕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문제들이 여러분들 빈칸, 뭐 밑주름이, 주제 제목 요지, 요약문 자 특징을 딱 보면요 자 지문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말이 이상한가요? 아 이상하지 않아요. 너의 느낌이 그랬을 걸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는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라 생각하잖아 보통. 근데 사실 제가 현장 학생들이나 인강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3페이지 어려울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자 어려우면 아 어렵구나 하고 인정하고 차분하게 풀어야 된다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갖다 대응을 못하면 아 이게 이제 점수로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한 건 점수지. 여러분 영어 실력 올리려고 저희 같은 강사를 찾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작 수능 시험장 자 시험장 들어가서 내가 점수를 내서 그 점수 갖고 대학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꼭 그럼 영어 실력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예요? 이제 한 5개월 남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정도 기간 동안 뭐 영어 기본적인 어휘 실력, 해석 물론 올려야 돼. 근데 그게 first priority가 되면 안 돼. 자 first priority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고 접근하고 대응할 것인가. 현실적이고 자 실전적이 돼야 돼. 더더욱이나. 물론 그렇다고 어휘나 해석을 게을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공부의 우선순위가 뭐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실전적으로 항상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빈칸유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B2S를 적용해라. 자, 과감한 B2S 적용. 자, 볼게요. 자, B라고 하는 거는요, broad라고 해서 독자로서 이해 안 되는 구간이고요. S는 specific, 구체적인 독자로서 이해되는 구간. 근데 요즘 빈칸유 문제 B는 뭐라 했냐면 해석이 된다. 자, 그리고 거의 이해가 된다. 라고 느낀다. 이렇기 때문에 추론 나온다. 이런 구간 더 조심해라. 제발 둬라. 제발 그리고 쉬운 말 자꾸 생각해라. 쉬운 말로 생각하면서 어려운 걸 이해하면서 가야지. 애매한데 애매한 걸 가지고 그냥 끌고 가다 보면 내 맘대로 생각이 들어가서 개인적 생각 들어가고 시험장에서 가뜩이나 급한데 틀릴 수밖에 없다. 자, 그걸 계속 훈련시킨 게 B2S 강좌 선택지 맛집 문제가 풀리지 원 거기거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빈칸유 문제에서 이번에서 우리가 붕붕붕붕붕 뜬 게 뭐냐면 아씨 이해되는 것 같은데 아 애매한데 아 선택지가 와 이해가 답인가 아 다시 이러고 이제 시간은 겁나 가 있고 아 망했다 이러니까 이제 이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과감한 B2S 적용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자 해석은 되는 것 같은데 단어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애매하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급하니까 빨리빨리 내려가다 보니까 너 맘대로 이제 추론이 조금 나와서 자, 그런 추론 때문에 선택지에서 낚이게 되는 그런 패턴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쉬어갈 구간이 없었어요.
아니 좀 쉬어갈 구간을 줘야 빈칸도 한 2개는 좀 쉽고 주제 제목 요지도 하나만 좀 3점 붙었으면 그게 어렵고 나머지는 좀 쉽고 요약문도 뭐 이렇게 문장 삽입이나 이거 어렵게 낼 거면 얘도 좀 쉽고 응? 밑줄이면 원래 어려운 구간이니까 얘는 고난도 빈칸이니까 그래. 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여러분 제가 뭐 평가를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패턴이라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정말 내겠다는 패턴이라면 우린 그렇게 대비해야 해요. 이거 제가 긍정적 바라보자니까 비판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자, 오케이. 이런 시험 다행이다. 6평. 오케이. 6평이어서 참 다행이었다. 그럼 이걸 내가 뭘 고쳐야 될까? 내가 뭘 바꿔야지만 시험장에서 내 점수를 방어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번에 내 점수를 올릴 수 있겠다는 희망을 조금 학생들을 사라지게 만든 느낌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방어하면서 준비하고 대응하고 실전 적응력 팍팍팍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제가 얘기하잖아.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풀 수 있다니까. 그런 시험이었다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빈칸유 문제는 이제 이런 패턴이었고 쉬어갈 구간도 없었고 문맥류 문제 자 이번에 순서 와우 문장 삽입 와우 36, 37, 38은 풀만 했어요. 그죠? 39 이렇게 내놓고 얘를 갖다 또 이렇게 내버리니까 아우 죽어버리죠. 그죠? 자 어휘는 근데 여러분들 어휘는 괜찮았지? 30번, 41, 42 자 여기가 평이했다. 참고로 자 이거 얘기해보면 작년 6평 작년 2024학년도 6평 어휘 2개가 30번하고 41, 42 둘 다 어려웠어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문이 어렵거나 선택지의 뭐 단어가 어렵거나 그게 아니고 흐름을 바꿔버려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 흐름을 못 따라가면 틀리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어휘는 정직한 흐름이어서 읽으면 뚫리는. 근데 틀렸다. 다시 풀어보세요. 풀릴걸요? 시험장에서 쫄아서 못 풀었을걸? 전반적으로 말려버리니까 어휘에서 이렇게 돼갖고 이제 멘탈 나가고 그랬을 거야. 자, 좋은 연습이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면 멘탈 잡고 대응해 나가면 돼. 그리고 연습해야지. 그러면 작년 9평 수능도 4%대고 자 이거는 뭐 4%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럴 텐데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이런 말은 좀 하기 그렇고요. 자 일단은 작년 9평 수능 6평 3연속 자 그리고 이번에 결정타 그러니까 3연속 어려웠다. 어렵네. 그럼 어려운 대로 대비를 해주셔야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대비를 하고 자, 첫 번째 할 거는 유형별로 내가 고난도 유형들의 기출이 나오는 평가원 패턴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푸느냐. 자, 그 다음에 시험장 전략으로 70분 제한 시간에서 어떻게 뚫어낼 거냐. 이 두 가지 정말 하셔야 돼. 자, 이번에 순서 삽입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앞에 강좌들을 딱 보시면 빈칸에 대해서도 정말 이번에 나온 문제들 정말 뚫을 수 있게 다 설명을 해놨었어. 진짜로. 작년 패턴, 최근 트렌드 패턴 다 끌고 와서 다 설명하고 기출 중에서도 상평 중에서 어려웠던 거, 자 현재 패턴 맞는 거 끌고 와서 설명하고 자 그게 선택지 맛집이나 이걸 문제가 풀려지는 원이나 또 B2S 강좌 여기서 다 지금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순서 삽입도 제가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제발 스킬 쓰지 마라. 제발 기능어 너무 집착하지 마라. 자 기능적 요소 뭐 this, however 이런 거 꼭 있어야 풀 수 있다. 안 된다. 요즘 문제 트렌드는 문장 삽입과 글의 순서가 자꾸 내용 보라 한다. 여러분 진짜 이번에 아주 그냥 결정탈 날렸어요. 내용과 문맥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 내용과 문맥으로 풀지 못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기능적 요소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빨리 풀고 싶으니까 대충 슥슥 본다. 이번에 대충 보면 다 틀려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새로운 패턴이 아니야. 자, 문장 삽입, 글의 순서는 절평 2018학년도부터 했거든? 절평 되기 직전 2017학년도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난이도를 올렸어요. 기능어 안 주고요. 줘봐야 하나? 자, 내용과 문맥을 뚫으래. 그리고 기능어 많이 줘도 내용 문맥 안 보면 못 뚫어. 그리고 A를 갖다가 전체 덩어리, B 전체 덩어리. A 덩어리와 B 덩어리가 대충 느낌으로 내용적 전체적으로 아니야. A에서 두 문장 있으면 갈라서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자 최근 트렌드의 문제 패턴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다 기출해드렸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현재까지 보여줬던 가장 고난도 패턴 문장 삽입도 단절 아니야. 그냥 내용으로 뚫어야 되는 막 문맥
이걸 결정판을 팍, 그래, 좋아요. 이렇게 했으면 얘 좀 쉽게 해주면 안 될까요?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려우면 나보고 어떡하는 얘기야. 그지? 저도 참 풀면서 헛웃음이 나오고, 우리 조교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영어로는 제 제자 중에서 거의 뭐 항상 1 놓치지 않고 그럴 때 애들이니까. 네. 처음이에요. 조교들, 이번에 이제 조교들하고 9명 풀었거든. 대학교 1, 2학년 조교들. 주로 이제 뭐, 영어 교육과 친구들이 많죠. 예. 그리고 의대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친구들, 평소에는 그냥 다 재밌게 풀고 끝나고 이제 술 한잔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대학생들이니까 술 마시니까. 예. 그런 분위기인데, 시험 푸는 와중에서도 저도 그 친구들 어떻게 푸는지 볼 겨를이 없었고, 그 친구들도 한숨 나오면서, 예,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다는 말을 제가 자꾸 하고 있지만, 자, 어떤 면에서 괜찮냐? 내 점수 안 나왔다. 정말 처음 보는 내 점수가 나왔다. 괜찮다고. 우리가 전략의 미스였다고. 그죠? 전략의 미스라고 하기엔 또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게 없었으니까 대응을 뭐 기존에 해볼 수도 없는 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 보면서 지금 빈칸류 9문제, 문맥 8문제 다 어려웠구나. 얘는 괜찮았네. 그죠? 어휘랑 작문 괜찮았어요. 그죠? 예, 얘는 괜찮았고, 무관한 문장 여러분 항상 우리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하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는 19학년도 6평 9평에 나왔던, 연속 2번 나왔던 정답률 32, 34.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이왕 어렵게 하는 김에 얘도 그냥 작년처럼 흐름 꼬고 얘도 얘처럼 내고 그냥 죽이지 뭐. 그지? 이렇게.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각각의 유형별로 절대평가에서 평가원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트렌드 내에서 유형별로 가장 어려운 패턴들 있잖아. 그까지 대비를 하고, 일단 내가 이 유형에서 평가원이 내는 패턴, 그 트렌드를 내가 따라갈 수 있냐, 풀 수 있냐, 하나하나 놓고 풀 수 있냐. 근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 작년 9평 수능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지문 난이도는 평이해졌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아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것과 답을 잘 내고 입시 문제를 뚫어내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맞잖아. 다른 별개의 얘기야. 자, 두 개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자, 그거를 갖다 이겨내셔야 되고, 자, 적어도 알아야지 제대로 된 연습할 거 아니니. 막만을 풀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시험이 아니야. 그리고 스킬 절대 배우지 마. 스킬 절대 여러분들, 자, 혹시 사실 이제 스킬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게 중3, 고1 때 스킬 많이 배워요. 순삽 특히. 그지? 자, 그게 혹시 거기 젖어 있다면 고쳐. 진짜 안 돼요, 이거. 될 수도 있겠지, 쉬우면. 근데 그거는 결론적인 얘기라서, 자, 이번에 수능에서 순서 삽입 이렇게 나와버리면, 자, 기존에 내가 풀던 기능어가 있어야 풀고 막 빨리 막 B부터 보고 C부터 보고 이런 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얘네 어휘 특히 작문 어려울 수 있다. 흐름 바꿔버리면. 그래서 흐름 잘 따라가야 되는. 자, 무관한 문장 요때 패턴인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다. 30%대.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꽉 채워드린 이유는 뭐냐면, 빈칸류 9문제, 문맥 8문제. 이 중에서 자기 약점, 현재 트렌드 알고 있냐, 풀 줄 아냐. 오케이? 그걸 제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좀 버겁게 나왔죠. 좀 다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힘들었다. 여러분, 그러면 제 약점은 여기 드러났을 겁니다. 문맥류 9개, 여기 빈칸류 9개, 문맥류 8개. 여기 중에서 약점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얘네들 중에서 내가 뭘부터 고쳐야 될까? 그죠? 기출문제 사서 풀어도 돼요. 근데 올바른 방식으로 풀 거면 너가 이제 물론 제 총평을 듣고 계시니까 저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너가 맞는 선생님과 잘 만나서, 자, 제대로 배워서, 자, 일단 9평까지 약점을 극복해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약점이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분 단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는 진짜 양이 많아야 돼. 그냥 시간 나는데 계속 외워. 단어장 계속 외워. 그리고 시험 문제 풀면서 모르는 단어 자꾸 외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제일 좋은 거야. 그 단어 모르면 다음에도 몰라. 그러니까 외워. 자, 해석. 그것보다 지금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제 자체에 대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고, 자, 단어를 모르고 해석이 좀 안 돼도 어떻게 이걸 뚫어낼 수 있냐. 실전적인 요소. 시험장에서 뚫리는 방식. 해석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 해석 자체부터 좀 안 되고 끊어읽기 뭐 이런 등등등 일단 그런 건 구문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예, 저도 뭐 프리구문 시그널, 구문 시그널 다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되지만 그런 거는 지금 시기는 빨리 쳐내고 탁 넘어와야 돼요. 쳐낼 거면 이제 1주, 2주 안에 빡 쳐내고 넘어와야 된다고. 예, 알겠죠? 참고하시고. 자, 어법 이번에 한 문제. 뭐 어려웠다 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패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법 이번에 있잖아.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발 해석해라. 해석하고 문장 구조 파악하고 밑줄 거주음에 대한 자리 판단. 이게 무슨 자리냐.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인식하고 적용해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되면서 자, 근데 많이들 우리가 어법을 내신에 너무 내신할 때 어때요? 다 이미 다 분석 다 했고 그 자리 뭔지 아니까 보통으로 형태만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형태 보면 기부 보면 그냥 목적어 있고 뭐 괜찮아 보여. 자,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관계사를 해석하세요? 제가 구문 시그널이나 어법 강조하면서 제발 해석해라. 그래야 편하다. 라고 했었고, 자, 밑줄 그어진 동사 자리, 시, 수, 태를 따져봐야 된다. 예, 그리고, 자, 능동수동에서 사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일 때는 수동이 되어도 뒤에 명사 올 수 있다. 이런 것들 분명 여러분 알거든? 아는데 시험장에서 어때요? 그냥 괜찮아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어법은 여러분들, 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제 강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어법 기출 강좌가 있거든요. 05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실전 문제 문풀 강좌예요. 근데 문풀인데 이게 좀 문제만 그냥 대충 푸는 게 아니라 총 8강으로 되어 있는데 개념 다 잡으면서 실전적 시험장에서 풀어내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니까 혹시 이번에 어법이 틀렸고 어법 한번 잡아야겠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법 2점짜리 또는 3점 나올 수도 있겠지. 혹시 3점 나온 경우도 있어요. 절평 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 이 3점이 너무 소중할 수 있거든. 예, 필요한 사람들은 요거 강좌를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자, 듣기 플러스 독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 점수라고 하죠. 기본 점수 57점은 스틸 오케이. 자, 물론 이번에 20번 주장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평소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조금 더 글밥도 많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 얘네들은 자 57점 기본 점수 듣기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자 듣기는 사실 너희의 그 현재 학생들의 전반적인 실력을 따라오지 못한다 난이도 수준은 자 독해 듣기도 물론 약하면 공부하셔야 돼자 독해 같은 경우 이 10문제는 기본으로 맞고 들어가야 돼서 자 사실 뭐 영어를 좀 친다라는 학생들은 듣기 하면서 독해 10문제 해결을 하죠 근데 이거 하지 못해도 물론 하면은 시간 세이버가 나서 좀 도움을 받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영어를 자기가 이제 좀 가시권에 있다, 1, 2등 가시권에 있다면 이렇게 좀 다 풀어내는 실전 연습. 틀려보려면 지금 보면서 자, 이것 풀면서 듣기 또 틀려보고 하는 거지. 그럼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자, 어쨌든 여기는 기본 점수 57점. 자, 그럼 결론 내릴까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지금 문제가 어땠는지를 알려드렸지만 중요한 건 총평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보세요. 빈칸류 9문제, 문맥류 8문제, 어법, 듣기, 독해 쉬운 거 10문제. 자 이런 구간들에서 첫 번째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찾고 공략을 하려고 하셔야 해요. 오케이? 각 유형별로. 자, 제가 알려드렸지만, 제가 뭐, 어법 기출 강좌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자기가 요즘 트렌드의 기출을 정확히 분석이 안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1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 지문 좀 읽히네. 선택지가 좀 약하네. 그러면 선택지 맛집 강좌. 그리고, 자, 실전적인 좀 해석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실전적인 시험장 대응을 배우고 싶던 B2S 강좌.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 B2S, 그 다음에 선택지 맛집, 문제가 풀리지 1, 선택지 맛집과 문제가 풀리지 1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 예. 자, B2S 강좌는 요거 하기 전에 조금 이제, 뭐랄까, 얘네가 좀 어렵다고, 이제 실전적인 문제니까, 실전적인 고난도 문제들을 이제 유형별로 풀이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선택지 맛집과 문제가 풀리지 1 하기 전에 B2S 한번 하고 들어가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연결을 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7월에 바로 그 문제가 풀리지 2 강좌가 열리는데 그거를 앞에 스튜디오 버전으로 기출 이번에 6편과 좀 섞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문제가 풀리는 2 강좌를 여름 동안 수강하셔서 9평을 좀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강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전 시험장 전략.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시험장 전략에서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일단 9평까지는 그렇게 연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시험장 전략은 솔직히 고정 1 빼고, 고정 1인 학생들 요 사람 빼고, 이번에도 1 받았다. 너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운빨로 1 받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고정 1 학생들 빼고요. 1, 2 진동부터 쭉.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일단 접근하셔야 되냐면, 듣기하고 독해 쉬운 거 이지한 10문제하고 이렇게 이제 기본 점수를 받아내는 거지. 그 다음에 2점 독해하고 3점 독해를 좀 제발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2점 독해 중에 나는 빈순삽 2점 중에서 어려운 게 너무 어렵다. 이번에 뭐 2점 31하고 36번이 오답률 1, 2위잖아요. 그러니까 2점짜리가 어려운데 그건 조금 결론적인 얘기 같고요. 자, 여러분들 자기가 유형적으로 나는 빈칸이 이 점도 어려워요. 자, 이러면 3점 중에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수월한 3점, 뭐 제목 3점이나 아니면 저기 뭐 어휘 3점 이런 거랑 좀 바꿔치기 해갖고, 자, 먼저 푸는 순서를 갖다 이렇게 좀 나눠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2점 독해를 먼저 풀어서 일단 점수가 카운팅이 되면서, 자, 80점 정도를 확보를 해내면 돼요. 3점 독해가 7문제 남거든? 근데 뭐 2점, 3점 살짝 그 뭐 아까 얘기했던 빈순삽하고 좀 바꿔내면 한 80점 정도까지 확보. 여러분, 점수 카운팅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평가원은요, 2점은 2점, 3점, 3점 최대한 그거를 감수를 통해서 구현을 해내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2점 독해, 3점 독해 요거를 갖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벽이 편하네요. 이렇게 처음 서 있는데 너무 열강을 하면서 와서 지쳤나봐요. 자, 이게 다시 2점 독해, 3점 독해 80점. 자, 여러분들 혹시나 진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3점은 솔직히 안 푸는 게 나을 정도 있긴 해요. 차라리 안 풀고 찍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럴 수 있는 정도니까. 자,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요렇게 있죠, 요렇게 일단 다 맞고 생각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많이 말린 학생들, 특히 1, 2 진동이었다가 3, 4로 가는 학생들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2점 풀 때 빨리 풀고 3점 넘어가고, 아니면 2, 3점 막 섞어 풀고. 자, 두 부류예요. 이번에 확 떨어진 친구들은 1, 2 진동에서 3, 4 진동 막 이렇게 가버리고, 또 뭐 2, 3 진동인데 막 5 나오고, 이런 경우는 자기가 아무런 전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혹시 자기가 2, 3점을 그냥 아무런 거 없이 섞어 쭉쭉쭉 푼다, 그러면 2점짜리에서 뭐지? 어렵네? 3점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시험장에서 쫄죠. 끝났어. 이미 끝났다고. 자, 그리고 또 2점 먼저 풀고 3점 그 다음 푸는 학생들도, 자,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3점까지 풀어야 된다고 이제 막 너무 압박감이 있으니까 2점은 원래 풀듯이 빨리 막 팍팍 이러고 가야 되는데, 2점 중에 어려봐야 한 두세 개 어렵고, 그런데 그게 한 2점 중에서 뭐야 씨 잠깐만, 또 답 너 같아, 이러면서 이제 이미 쫄았어. 2점도 틀리고 3점도 틀리고. 그러고 아마 본인이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괜찮다니까? 이번에는 이런 패턴은 여러분들 보던 패턴이 아니잖아요. 다 어려웠잖아. 이게 여러분들 요게 어렵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먹어내란 말이야. 일단 이번에 2점짜리 있잖아요. 1차 읽기 한 번 읽어가지고 그럼 2차 읽기 할 때 어떻게 2차 읽기 하는지도 알았어요. 지금 시험장 급하니까 1차 읽기하고 2차 읽기 한 번 더 읽으면 되겠지, 두 번 더 읽으면 되겠지. 자, 그런 마음으로 가죠. 한 번 읽었을 때 보였던 것보다 쫄아서 이미 더 안 보입니다. 시간은 가고 있고 미쳐버리지. 그럼 그 다음 혹시 그 다음 풀 수 있었던 문제를 날림으로 풀게 되겠죠. 얘도 틀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연습해 주셔야 되냐? 일단 시험장에서 내 점수 카운팅이 돼야 된다. 점수 카운팅, 알겠죠? 점수 카운팅이 돼서 80점은 일단 확실하게 먹고.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80점, 나 이 정도는 다 맞은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든 상태에서 15분 남았어. 그러면
3점 넘게 7문제 중에서 남겨놓은 7문제 중에서 일단 3개에 집중해야죠. 선택과 집중. 3개, 4개. 오케이? 자기 자신 있는 유형부터. 그러니까 어거지를 다 풀면 되겠지. 여러분 잘 생각. 정말 고난도고 매력적으로 답인 상태에서 어거지를 다 풀면요 더 떨어져요 점수. 진짜로. 우리는 지금 작년 9평 수능, 올해 지금 현재 6평까지 우리는 고난도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쵸? 자, 영어에 대한 시간이 많이 투자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요거 이 2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총평은 좀 길게 했네요. 제가 인강을 하면서 총평을 이렇게 길게 한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좌절스러운 시험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 제대로 좀 알아야 되고 어떻게 또 그리고 극복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고요. 자, 제가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는 바로 이제 올려 드릴 테니까 해설 강의 들으면서 이런 문제였구나 저런 문제였구나. 여러분 절대 새로운 문제 아니에요. 하나하나 풀 수 있다고. 고난도지만 풀 수 있다고. 그리고 평가는 이미 보여준 패턴 내에서 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6평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9평에는 혹시 이렇게 나올지라도 물론 이제 6평이 좀 어려웠으니까 9평은 쉬울 거다. 이런 생각 하지 마. 네, 여러분 작년 9평, 작년 수능, 올해 6평 3번에 걸쳐서 계속 고난도인데 뭐.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쉬웠다. 그건 결론적인 얘기고.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마주치는 시험들이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N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영어, 뭐야, 미쳤네. 계속 이러고 있을 겁니다. 현역들은 지금 처음, 여러분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구현을 못했어요. 작년에 6평과 수능을, 작년에 9평과 수능 패턴을 구현 못했다고. 그러니까 평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고1에서 봤던 점수 유지되다 보니까, 6평.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 대비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했잖아. 합시다. 하면 돼요. 자, 약점 공략하고 시험장 연락 잘 잡고 가면 됩니다. 자, 7월부터 시간 있잖아요, 좀. 그죠? 일단 여러분들, 우리 현역 친구들은 수시 해야 되는 내신 친구들은 다 있고, 그렇구나. 시험 보고 7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우리 N수생, 그리고 정시파. 자, 이런 친구들 시간 지금부터 스스로 각성하고 내가 뭘 고쳐야 될지 달려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